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학 2장 정전기학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는 전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전기학에서 내용을 좀 썸머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점전화 Q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렇게 방사선 모양으로 나가고 그때 그 점전화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R제곱에 반비례하고 방향은 R 햇 방향, 이제 나가는 방향이죠.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이무의 가우스 패곡면을 따라서 전기장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이 전기장 가우스 법칙은 뭐냐면 패곡면을 따라서 나가는 전기장의 플럭스는 전하에 그 패곡면 안에 있는 토탈 전하에 비례한다라는 게 이제 가우스 법칙입니다. 이놈은 꼭 적분으로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미분형으로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divergence E는 epsilon G분의 요 rho 이게 전하 밀도에 비례한다. divergence E는 전하 밀도에 비례한다라는 게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떨 때는 적분형이 편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미분형이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전기장을 이제 패곡면이 아니고 이제 라인을 따라서 임의의 이렇게 점선 라인을 따라서 패곡선을 따라서 전기장을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E.dl은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패곡선 자체가 라인 자체가 원으로 만들어지면 전기장의 방향과 패곡선의 그 라인 엘리먼트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늘 0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패곡선이 이렇게 삐뚤삐뚤 못생기게 만들어도 그 결과는 똑같이 0입니다.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은 전기장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전기장의 라인 인티그럴이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고 전기장의 라인 인티그럴이 그 선적분이 그 패곡선을 따라서 선적분해지면 0이 된다는 거를 로부터 우리가 전기장은 그러면 전기장은 미분형으로 나타내지면 전기장의 컬은 0이다. 컬이 0이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죠? 전기장이 로테이션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화살표가 로테이션을 합니까? 그 회전을 하지 않죠. 그래서 컬 2는 0이다라고 하는 게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컬 2가 0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놈의 라인 인티그랄 선적분을 해주면 0이 된다. 패곡선을 따라 선적분을 해주면 0이 된다라는 의미고 그놈은 다시 컬 2가 0이 된다라는 게 같은 표현이다. 적분형과 미분형의 차이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벡터의 컬이 0인 경우에는 그 벡터는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 어쨌거나 이놈은 벡터니까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컬 그레이디언트는 항상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이때 이 V를 묻다가 전위 electric potentia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보통 우리가 컨벤션으로 전위는 그 전기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전기장의 화살표 방향을 보면 이쪽 안쪽에서의 전위가 바깥에서의 전위보다 높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라인 인티그를 시켜주면 패곡선을 따라 선적분을 시켜주면 0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컬 2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컬 2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전기장이 어떤 전위의 그레이디언트로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때 그 스칼라 함수를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 놈을 가지고 이제 그 전기장을 선적분을 해주면 뭐 E.dl을 A에서 B까지 혹은 마이너스 E.dl을 그 A에서 B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를 A에서 B까지 선적분을 한다는 것과 같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포텐셜은 거리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은 dVdr, R의 함수로만 우리가 미분을 해주면 되고 이때 라인 엘리먼트 역시 R 햇 성분, 지름 방향의 성분만 스칼라 곱에 영향을 미치니까 dl 자체는 세타 파이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칼라 곱을 해주면 요놈 R 햇하고
0이 안 되는 놈이 r hat밖에 없기 때문에 dl은 r hat dr만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vdr를 포텐셜을 미분해주고 적분해준다는 얘기는 엔드포인트 B점에서의 포텐셜과 A점에서의 포텐셜의 차이에 해당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두 임의 임의의 라인의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는 엔드포인트가 같아지면, 양 끝점이 같아지면 전기장을 한 바퀴 뺑 돌려서 적분해주면 0이 된다는 사실이 명확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는 기준점이라고, 포텐셜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값이 포텐셜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했죠. 임의의 포텐셜의 기준점을 제가 이렇게 정해 볼게요. A에서부터 B까지 전기장을 이렇게 적분하는데, 그 중간에 A에서부터 어떤 임의의 레퍼런스 포인트 기준점 O까지 적분해주고, 그 O로부터 B까지 적분해주는 게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해주는 거하고 같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은 제가 다시 좀 써주면, 레퍼런스 포인트를 아래로 두 번째는 그 O하고 A하고의 그 순서를 바꿔주면, 얘가 이제 적분의 그 아래점, 그 다음에 적분의 윗점으로 나타내주면 이제 부호가 바뀔 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주고, 첫 번째 놈을, 그러니까 이렇게 E.dl을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B까지 마이너스 적분을 해준 그 포텐셜을 우리가 VB, 그럼 요 놈은 이제 VA, A 지점에서의 포텐셜, B 지점에서의 포텐셜.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R 지점, 임의의 전하의 그 소스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포텐셜을 구할 때, 그 레퍼런스 포인트에서부터 R까지 적분한, 전기장을 적분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원천 전하에서부터 소스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포텐셜을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때 이 레퍼런스 포인트는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정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때 전기장은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로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다고 했고, 이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로 나타내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는 포텐셜이 R의 함수가 되면, 그 R의 함수에다가 제가 어떤 스칼라량 100, 1000, 만 을 더해줄 수도 있고, 100, 1000, 만 이런 걸 빼줄 수도 있고, 그런 스칼라 컨스탄트를 더해주거나 빼줄 수가 있는데, 그걸 여기다가 더해주거나 빼줘도 이 식은 항상 성립하죠. E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이 항상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은 유니크하게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포텐셜은 이러한 스칼라량만큼 우리가 더해주거나 빼줘도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스칼라 포텐셜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정해줄 수 있는 양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는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선택 가능하지만 기준은 보통 일반적으로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포텐셜의 값이 0이 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전화가 만드는 점전화에 의한 전위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포텐셜이 그 0이 되는 지점이 R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무한대가 되는 지점이 전위가 0이 되는 지점이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5점이 무한대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장은 그 소스가 Q1이 만드는 전기장, Q2가 만드는 전기장, Q3가 만드는 전기장, 이런 놈들은 다 더해줄 수가 있다고 했죠.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여기에다가 E 대신에 토탈 전하가 E1 더하기 E2 더하기 E3 막 이렇게 주어지면, 포텐셜도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이렇게 중첩의 원리가 다 적용됩니다. 이게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포텐셜하고 전기장은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 예제는 구껍질이 있어요. 구껍 반지름이 R인 구껍질에 전체 전하가 Q만큼의 전하가 대전된 구껍질이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는 전하가 구 표면에만 분포되어 있는 구껍질입니다. 구껍질의 안쪽과 바깥에서의 포텐셜이 얼마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포텐셜은 R이 무한대가 될 때 이제 포텐셜이 0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주면,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그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태곡면을 따라서 이 껍질을 따라서 안쪽에다가 가우스면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지 R보다 작은 안쪽에서의 가우스면도 잡아줄 수가 있고, 어쨌거나 폐곡면을 따라서 전기장을 면적 적분을 해주면 그놈은 그 폐곡면 안에 있는 R자 전하량에 비례한다라는 게 가우스 법칙이고, 우리가 Q enclosed, 우리가 가우스면을 이 구 바깥에다가 이렇게 크게 잡아주면, 그러면 이 전체 전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때 Q enclosed, Q의 안쪽에 있는 전하량은 당연히 Q지만, 이 안쪽에다가 R보다 작은 곳에다가 안쪽에서 가우스면을 잡아주면 전하는 구 표면에만 분포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안쪽에는 전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몰 r이 large r보다 클 때는 Q enclosed, 전체 안쪽에 있는 전하는 Q. 그렇지만 R이 large r보다 작을 때는 안쪽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0. 이거로부터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전기장의 방향하고 단면적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니까 E 곱하기 4파이 R 제곱은 뭐 엡실론 0분의 Q enclosed, 이게 가우스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전기장을 구하면 바깥에서 구 껍질의 바깥에서의 전기장은 이 경우에 4파이 R 제곱 엡실론 0분의 Q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분의 Q가 바깥에서의 전기장. 그 다음에 이 구 껍질 안쪽에서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이 0이고, 이 전기장을 이제 우리가 구했으니까 전기장으로부터 이놈을 이제 이 전기장으로부터 포텐셜을 구하면, 포텐셜이 구 껍질 바깥에서 임의 스몰 r인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무한대 기준점에서부터 r까지 전기장을 음의 선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바깥에서는 요거죠. 4파이 엡실론 0분의 R 제곱분의 Q. 제가 여기를 갖다가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적분했는데, 이 R하고 안쪽에 있는 전기장의 R하고 혼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미 베어리어블, R 프라임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R 프라임을 의 제곱을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 R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그 값이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의 R분의 Q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 껍질 바깥에서의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4파이 엡실론 0 R분의 Q. 그때의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0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 껍질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 스몰 R은 요 안쪽에서의 R이죠. 안쪽에서의 스몰 R이니까 무한대에서부터 전기장이 있는 곳까지 라지 R까지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라지 R에서부터 다시 스몰 R까지 적분을 해주는데, 라지 R에서부터 스몰 R까지는 전기장이 없죠. 0이니까 요 구간에 대한 적분은 0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포텐셜은 무한대에서부터 표면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포텐셜을 구할 때, 왜냐하면 이 라지 R에서부터 스몰 R까지는 안쪽에 전기장이 없기 때문에 0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라지 R분의 Q. 이거는 라지 R도 상수, Q도 상수니까 이 안쪽에서 구 껍질 안쪽에서의 포텐셜은 그냥 칸스탄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에서는 안에서 포텐셜은 원점이 있던, 아니면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던, 구 껍질 안쪽에만 있으면 구 껍질 안쪽에서는 포텐셜이 다 일정하다, 칸스탄트고, 전기장은 0이고, 바깥에서 포텐셜은 R분의 1에 비례하고 전기장은 R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2-3.3절은 푸아송 이퀘이션, 포화슨 방정식하고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그 얘기를 해주는데, 포화슨 방정식 혹은 라플라스 방정식은 이게 전위, 포텐셜에 대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미분형은 다이버전스 E는 엡실론 0분의 로우가 되고, 이 전기장 E는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놈을 갖다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델 스퀘어, 델 스퀘어 포텐셜은 엡실론 0분의 로, 혹은 델 스퀘어 V는 마이너스 엡실론 0분의 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포텐셜에 대한 이제 포아슨 이퀘이션 혹은 그 푸아송 방정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안쪽에 그 전화 원천 소스가 없으면 로가 없는 거죠. 뭐 if q is 0, 그럼 row is 0. 만약 q가 없으면 row도 0이 되고 그 경우에 포화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del 스퀘어 v는 0 이렇게 됩니다. 소스가 없는 방정식이고 이 경우에 이러한 방정식을 특별히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델 스퀘어 v가 마이너스 엡실론 0 로가 된다는 걸 푸아송 이퀘이션. 그 다음에 그 전하가 없을 때 로가 0일 때의 방정식을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로컬리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이 포아슨 방정식 델 스퀘어 v가 마이너스 엡실론 0 로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포텐셜을 알면 로를 구할 수가 있죠. 미분 포텐셜을 알면 전하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분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내가 로를 알고 v를 어떻게 구할 때, 로를 알고 v를 구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그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국껍질에서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된 전하 밀도를 알고 포텐셜을 구하는 예제를 했죠.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점전하 Q가 만드는 전위, 점전하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의 R제곱분의 Q, 방향은 지름으로 나가는 방향. 그때 이 포텐셜은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전기장을 알면 이때 포텐셜은 E.dl을 한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R까지 음의 적분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때의 레퍼런스 포인트는 이제 무한대가 되고 우리 전기장이 지름 방향의 방향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인 엘리먼트는 세 개의 라인 엘리먼트가 존재하지만 요 놈하고 not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놈은 요 dr의 r 햇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레퍼런스 포인트는 무한대, 그 다음 무한대부터 r까지 r 프라임 제곱에 분의 1의 dr 프라임. 요건 이제 요 어퍼 리밋이 r이기 때문에 요 이 r과 그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테이션을 이제 프라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 전위는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분의 q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 분포, 이건 점전하가 아니라 전하 분포가 그 불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기장은 중첩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장은 Q1이 만드는 전기장, Q2가 만드는 전기장, QI가 만드는 전기장, N개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으면 그 QN이 만드는 전기장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포텐셜도 중첩의 원리가 적용돼가지고 Q1이 만드는 포텐셜, Q2가 만드는 포텐셜, QN이 만드는 포텐셜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러한 전하 분포가 불연속적인 분포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 연속적으로 분포가 될 때 이 지점에서 이 전하 분포 D타우라고 하는 그 볼륨 엘리먼트가 만드는 전하량이 DQ라고 하면 이때 이 지점에서의 이 DQ로부터 R 프라임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R 더블 프라임의 제곱 분의 DQ. DQ는 이 경우에 이제 이게 3디멘전 3차원 전하 분표면 밀도 곱하기 전하 밀도 곱하기 최저 이렇게 되고 포텐셜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의 R 프라임의 분의 DQ 이렇게 되겠죠. 요건 다 이제 3차원으로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전하 밀도 곱하기 최저. 2차원 분포면 시그마 surface charge density 면전하 밀도 곱하기 면적 dA 프라임. 그리고 이게 라인상의 1차원 라인선상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으면 선적분을 해주면 되죠. 람다 dl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이제 지금 예제 2-8은 조금 전에 했던 예제하고 같은 예제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전하 반지름이 R이고 전하가 반지름이 R이고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국껍질의 좌표상의 한 점 P점에서의 포텐셜을 구하시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아까 가우스 법칙을 써서 전기장을 구한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이제 포텐셜로부터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한데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때 요 국껍질의 한 그 면적 요소로부터 면적 요소에 분포된 전하를 DQ라고 할게요. DQ는 뭐냐면 국껍질에서 면전하 밀도 시그마 곱하기 요 9의 요 면적 그 surface element를 DA라고 하면 DQ는 시그마 DA 프라임이고 요 DQ로부터 R만큼 R 이때 이제 총 전하는 단위 그러니까 표면적 곱하기 전하 밀도가 전체 전하죠. 그래서 Q는 4파이 R제곱 시그마가 되고 이 DQ로부터 이 P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이 원점에서부터 이 P점까지의 Z축상의 지점을 이제 Z라고 이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 phi, G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프라임으로 방위각, 그 다음에 이제 경도, 세타 프라임 이렇게 우리가 에지무스 하고 롱지투더널 앵글을 이렇게 각각 phi 프라임, 세타 프라임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 P점에서의 전위는 4파이 엡실론 0 1분의 이 DQ가 만드는 전위. 그래서 R분의 DQ. 그래서 이 DQ를 다 적분해주면 되죠. R분의 DQ. 이해하셨죠? DQ는 근데 시그마 곱하기 DA 프라임. 시그마 곱하기 DA 프라임이고 우리가 DA 프라임은 뭐냐면 반지름이 R인 라지 R인 국껍질에서 그 면적 요소니까 DA 프라임은 R제곱 라지 R 제곱에 sin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 d 파이 프라임이 DA 프라임입니다. 또 갔다 갔다 대입을 해보죠. 이때 R은 뭐냐면 스몰 r은 그 코사인 법칙 그 ODQP가 이루는 이 삼각형에서 라지 R 제곱 더하기 Z 제곱 빼기 2RZ하고 Z하고 R이 이루는 코사인각 그게 스몰 R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제가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D 세타 프라임, D 파이 프라임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스몰 R 제곱을 이렇게 세타 파이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시그마는 그냥 칸스탄트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라지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인데 D 파이는 이 그 적분 안에 파이는 얘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다 적분을 해준 거죠. 그래서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2파이 R 제곱이 그래서 바깥으로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D 세타 프라임에 대한 적분, 세타 프라임에 대한 함수만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 세타 프라임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다음 파이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를 적분을 해주면 그게 이제 국껍질을 전체를 다 적분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타 프라임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 파이 프라임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적분해줄 때 약간의 치환을 좀 해주면 되겠네요. 제가 코사인 세타 프라임을 W라고 하면 DW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은 마이너스 DW가 되고 우리가 세타가 0일 때 W가 얼마죠? 세타가 0일 때 W는 1이 되고 세타가 파이가 될 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W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적분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세타가 프라임이 변할 때 W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사실 이걸 플러스로 해주고 싶으면 플러스 DW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로 남겨두면 아래 적분의 하단이 1, 적분의 상단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치환을 해주면 제가 if I let u is equal to r square plus g square minus 2rgw라고 하면 du를 해주면 이때 r도 constant
이제 R이 컨스탄트니까 라지 R이 컨스탄트고 우리가 이제 그 W 갖고 저기 미분을 해주니까 DU는 마이너스 이제 Z도 지금 정해져 일정하죠. 그래서 DU는 마이너스 2RZ의 DW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이제 DW는 그럼 마이너스 DW는 2RZ분의 1DU죠. 2RZ분의 1DU가 되고 근데 이게 2RZ는 다 컨스탄트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안을 제가 U라고 했으니까 얘는 루트 U가 되고 이제 적분 범위만 보면 되겠네요. W가 1이 되면 여기서 W가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W가 1이 되면 라지 R 제곱 더하기 Z 제곱 빼기 2RZ니까 R 빼기 Z의 제곱 혹은 Z 빼기 R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W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면 W가 마이너스 1이 되면 U는 어떻게 되죠? R 제곱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2RZ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퍼 리밋은 R 더하기 Z의 제곱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W가 1인 경우, W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이제 로어 리밋, 이제 어퍼 리밋을 정해주게 되고 이거는 Z 마이너스 R의 제곱인지 R 마이너스 Z의 제곱인지는 요 Z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점이 이 구껍질 안으로 들어가면 Z가 R보다, 라지 R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라지 R 빼기 Z가 되지만 지금 그림처럼 만약에 Z가 P점에 그러니까 Z가 라지 R보다 크게 되면 큰 데서 작은 걸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로 들어갈 때 그냥 플러스 뭐 Z 빼기 R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적분을 해주면 루트 U를 적분을 해주면 2 루트 U가 되고 그게 이제 제가 Z가 Z 마이너스 R의 제곱 Z 플러스 R의 제곱을 했는데 이 경우 이제 Z가 R보다 큰 경우는 어퍼 리밋 아무거나 넣어줘도 Z 더하기 R이 둘 다 양수니까 루트 Z 플러스 R의 제곱이니까 Z 플러스 R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Z-R의 제곱이 돼야지 Z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안에는 루트 Z-R의 제곱 혹은 Z-R이 이제 제곱근으로 빠져나올 때 Z-R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Z가 R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되고 Z가 이 안쪽에 있으면 구껍질 안쪽에 있으면 R이 더 큰 거죠. 그래서 R이 더 크기 때문에 큰 쪽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지 그 양수 값으로 제곱근을 벗겨줄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Z 플러스 R 빼기 라지 R 빼기 Z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이 Z가 바깥에서 구껍질 바깥에서의 포텐셜은 1 오버 Z에 비례하고 그 구껍질 안쪽에서의 포텐셜은 그냥 컨스탄트가 된다. 그래서 이거 대입해주면 아까 시그마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시그마는 4파이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잖아요. 4파이 R 제곱분의 Q 그리고 우리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을 그래서 이놈을 대입해준 그 안쪽에서는 그 구껍질 안쪽에서는 이게 4파이 R 제곱분의 Q 이제 이렇게 될 테고 이제 바깥에서는 이게 이제 1 오버 스몰 r에 비례합니다. 1 오버 스몰 r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는 이 경우는 이제 r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z라고 했으니까 r 대신에 이제 z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결과하고 같은 결과를 줍니다. z축상에서는 4파이 q z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 r이 뭐냐면 z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계 조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